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자, 2000년 이후 올해가 이 분양 물량 역대 최대가 될 것이란 전망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요자들도 굉장히 바쁘고 공급자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지금 내놓는 물량들은 언제 어느 때 내놔도 자신 있다. 분양이 모두 잘 될 만한 상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말 또 대거 상품들이 쏟아질 텐데 그 기회를 노려서 우리 성공 투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전략을 오늘 1시간 동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가 특별한 이유, 우리 시청자분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이 전화 걸어서 상담 요청할 번호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02-2077-6330번 전화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또 나는 문자로 좀 간편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하지만 또 다정다감하게 구체적인 전략 짜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자리하셨네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에 저희가 또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 여러 가지 전화 상담을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또 부동산 클리닉 시간에는 전화 받기 앞서서 핫 키워드, 시장 키워드를 짚어보고 그에 따른 전략도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으로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3위 키워드입니다. 부동산의 오피스 시장 판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신규 물량이 증가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기업들의 오피스 운용 전략이 대폭 변화하면서 임차인 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변화하는 오피스 시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화랑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빌라와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실거주와 함께 노후를 위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 시점에 구입 시 유의할 점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3위 키워드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 오피스 시장의 판도가 바뀐다 하면서 임차인 우위 시장이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무래도 그 오피스라고 한다면 네. 이제 도심을 일컫는 거죠. 서울이 이렇게 크게 인구가 유입된 효과라고 본다면 일거리가 있는 곳, 즉 서울로 해서 인구 유동이 되면서 네. 시작이 이렇게 서울이 커졌는데요. 서울에서 이제 도심이라고 한다면 종로 중구에 있는 그 오피스 빌딩이 굉장히 많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부도심하면 그 근처에 뭐 명동이라든지 동대문이라든지 이런 상권을 부도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서울에서의 그 세 개 도심 하면요. 기존의 그 종로 중구에 있는 업무 중심지 도심이라고 얘기하고 또 강남 그리고 여의도 이 3대 권역을 오피스 시장이라고 해서 일컬었는데 지금은 그 많은 그 기업들 또 벤처기업이나 여러 가지 형태 또 이런 그 미디어 업체 이런 데들이 이제 마포 상암으로 움직이는 부분 또 벤처기업이나 IT 기업들이 이제 판교에 많이 이렇게 이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띄면서 신규 오피스 밀집 지역이 생기면서요 기존에 있는 도심 그 세 군데가 전체적으로 예전처럼 그 좀 많은 공급량 대비해서 네. 공실률 없이 지내는 게 아니라 공실률이 좀 늘어나는 그리고 공급량도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또 강북으로 이제 도심으로 이제 오피스 시장의 패권 변화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 누구든지 이제 사무실에서 그 입주해서 업무를 볼 때 지금 아파트 형태처럼요, 새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은 것처럼요, 늘 새 오피스가 나타나면 그쪽으로 이전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네. 오히려 이제 강북에 있는 도심에서 새로운 오피스들이 대거 공급되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강북이 좀 강남보다 유리한 부분들이 좀 생겨난 부분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런 그 임대차 시장은 공급자냐 수요자냐라고 한다면 수요자 즉 그 찾는 사람들이 우위인 시장인 그 네. 임차인이 계속해서 우위 시장을 점하고 있고 그 부분이 앞으로 향후 2, 3년간은
꾸준히 임차인이 우위를 점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제 오피스를 통해서 임대 수익을 놓고자 하는 어떤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워낙 금리가 싸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잘 선별해서 골라야 되는, 또 오피스장 이외에 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 좀 잘 선별해서 접근을 해야지만 네. 좋을 것이다라는 어떤 포괄적인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들이 느끼기에 저한테 오피스에 대한 투자도 많이 문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선은 큰 영역에서 좀 바라보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수요 공급 논리에 입각한 어떤 투자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만큼 수요 공급 논리가 잘 맞아떨어지는 곳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일단 물량 증가로 인해서 임차인 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점 지적을 해주셨네요. 더욱더 중요해진 여러분의 선별 작업, 그 과정은 저희가 좀 돕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2위 키워드에 대한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날로 인기가 높아지는 빌라와 소형 아파트와 관한 이야기인데요. 뭐 제 주변에서도 뭐 요즘 빌라를 매입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솔솔 들려오는데 네. 그만큼 관심도가 높아요. 어떤 답변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두 번째 키워드가 그 노후를 위한 네. 다가구 주택입니다. 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좀 색깔이 약간 틀린 부분은 뭐냐면 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전세를 거주를 하시는데 전세를 거주하다가 집을 매입을 할까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세대나 빌라를 선호하시는 부분이고, 오늘의 키워드는 사실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많은 선호도가 높은 것이 다가구 주택이에요. 내가 거주도 하면서 또 임대 수익을 올려낼 수 있거나 아니면 네. 어쨌든 작게 연금형으로 해서 몇 억을 투자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가시려는 분, 또는 소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10평대 정도로 해서 소형 아파트를 해서 그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가고 또 시세 차익도 좀 고르려는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유의할 점이 또 뭐가 있느냐라고 네. 생각을 해본다면, 이 다가구 주택 형태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 땅 형태가 예를 뭐 작게 20-30평에서 많게는 뭐 60평에서 100평 이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물론 틀리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사는 이유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산다면 내가 물건을 다시 되팔 때도 수익을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의 모습에서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그런 어떤 임대 수익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또 공식률이 없는지, 또 많은 공급에 대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중요한 건 이 좀 노후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좀 관리비라든지 또 이렇게 계속 이제 수리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네. 조금 이렇게 보유해 보신 분들은 경험상 아이고 이렇게 너무 머리 아프게 이렇게 다가주택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신경 쓰는 게 너무 많다고 다시 그냥 다시 내어 팔거나 이렇게 저기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조금 관리가 편한 소형 아파트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단 주택 한 채이기 때문에 한 채 한 채에 대한 부분, 또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그다지 그렇게 관리에 신경을 안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마저도 사실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10평대라든지 소형 아파트, 좀 오래된 아파트를 살 필요가 있느냐 따진다면은 시세 차익적인 부분에서 좀 약할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비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단점, 그리고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이 좀 단점일 수 있다. 또 많은 임대 수익이 그 어떤 공급적인 측면이 좀 월세로 전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네. 전반적으로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우의 수에 따라서 각각의 전략을 좀 나눠주셨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또 방송 후에도 언제든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 두 번째까지 열어봤습니다. 1위 키워드는 무엇일지 확인해 보시죠. 네, 연말이 다가오면서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판도가 크게 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반면 매매가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이윤환 대표와 함께 2016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부동산 시장은 나름 호황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내년은 어떨지 전망 좀 간략히 해주시죠. 자, 일단은 전문가들이 어떤 견해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내년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네. 부분이고요. 또 일반 시청자분들 또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제 특히 또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이제 물어볼 때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떠냐라고 한다면은 괜찮은데요? 라는 부분이 이제 다수예요. 자, 그 부분은 일단은 거래량도 늘어났고 좀 가격도 좀 올라서 있는 형태다라고 하는데 과연 2016년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네.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이 좋은데 자, 2016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을 한다면 호황인 듯한데 불안한 호황이다라고 표현을 한 정도로 뭔가 조금 확실하게 조금 가격이 막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뭔가 좀 가격이 계속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불안한 전세 시장에서 좀 호황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즉 아래쪽에 위치한 전세난으로 주택 가격은 소폭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시장 전망을 하는 어떤 전망이 전문가들이 이제 다수 의견을 내놓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많은 어떤 앞으로의 추세가 어떠냐라고 한다면 이 양극화라는 추세가 굉장히 뚜렷될 것이라고 보여요. 자, 예전처럼 그냥 강남에 아파트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냥 단순 이론에서의 시장을 놓고 얘기할 게 아니라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든 어떤 것은 좋을 것이고 어떤 것이 나빠지는 게 점점점 이렇게 차별화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지금 보면은 서울에 있는 일단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어느 정도 지속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결국 이 전세, 즉 지친 전세에 의한 집을 구입하려는 그런 어떤 생각이 심리가 아직은 좀 살아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은 수도권 외곽이라든지 지방 같은 경우가 내년 상반기부터 좀 위축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그 다음 순차적으로 수도권, 즉 내년 하반기에 좀 위축되지 않겠느냐. 자, 그 이후로 2017년도에 오히려 서울까지 좀 부동산 시장이 조금 죽어가는 좀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좀 하는 견해들이 많고요. 앞으로 이제 변수라고 한다면 금리라는 부분, 특히 이제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설, 이게 12월 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의해서 국내 금리 인상도 좀 불안한 추세가 지금 경향이 있고요. 대출에 대한 규제가 지난 7월 22일 날 일단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라라는 쪽으로 갔을 때 어떤 심리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 같고 또 내년 4월에 이루어질 이제 총선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변수로 작용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부동산 시장은 변할 겁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좋은 쪽으로 변할 거냐, 나쁜 쪽으로 변할 거냐인데 지금은 그렇게 좋지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어떤 준보합세 정도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각 지역별마다 또 각 부동산 종목별마다 양극화 차별화가 분명히 벌어질 것을 명심하시고 거기에 따른 보유 전략, 또 매도 전략, 투자 전략 이런 것들 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크게 좋을 것도 크게 나쁠 것도 없을 때 많은 이들의 고민이 가중되기 마련이죠. 그런 여러분의 고민을 좀 해결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앞서 이윤환 대표님께서도 언급을 주셨는데요. 무료 세미나 소식이 있습니다. 일정 확인하시죠.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6년을 준비하는 세테크 전략과 소액 투자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시간 마련돼 있다고 하네요. 11월 17일 화요일 내일 오후 12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7호선 노년역 8번 출구 인근입니다. 자세하게 장소와 일정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한 대표님과 또 이 무료 세미나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참석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2016년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을 바로 잡아 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서 시청자분들의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한 분 한 분씩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하죠.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저는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파주와 수원입니다. 네네, 파주 수원요. 예, 매도를 해야 할지 전세를 다시 줘야 할지 좀 궁금해요. 아, 그럼 파주와 수원 각각의 주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파주는 금촌 뜰한채 네, 1단지 24평이고요. 네, 수원은 우만동 네. 월드 메리디앙 35평입니다. 네, 우만동 월드 메르디앙 35평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예. 이 두 개를 보여 중이신데 각각 어떻게 매매 전략을 짜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은원 대표님 연결시켜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그 경기도 파주시 그리고 수원시 각각 24평 아파트, 35평 아파트에 대해서 예. 다시 전세를 조금 주고 2년 연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매도를 할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예, 일단 이렇게 조금 아파트 분석을 좀 해보니까 둘 다 일단은 보유 쪽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 예, 자, 지금 이제 파주 쪽에 그 금촌 뜰한채죠. 예, 자, 여기 새꽃 마을이잖아요. 예, 예, 사실 이제 파주 하면은 이 파주시청을 근간으로 한 금촌동 같은 경우가 구시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예, 신시가지 하면 그야말로 뭐 파주 운정 신도시가 거대하게 이렇게 공급량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자, 어찌 보면 이 파주 안에 있는 그 어떤 부동산 자체가 힘을 받아서 가격이 올라가기는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예. 하지만 제가 이런 가운데에서도 좀 이렇게 보유 쪽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예. 여기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금찬 트런트 아파트가 세대수가 굉장히 커요. 대략 한 2,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입주한 지가 2004년이니까 11년 됐어요. 예, 근데 이 안에 지금 24평이란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조금 매도 직접 바로 매도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지금 그 시세가 대략 한 2억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일 거예요. 한 1억 9천 정도. 예, 자, 근데 이제 전세가 중요한데 전세 금액이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한 1억 8천 정도가 전세 금액이에요. 벌써. 예, 그러면 이제 갭 차이가 한 1,000만 원 정도거든요. 예, 자, 그런 상태라면은 이게 물론 이제 1억 9천에서 2억 4천으로 뛰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쪽에 위치한 운정 신도시에 대한 공급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그 평당 1,000만 원 정도로 넘어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은 1,000만 원 정도를 놔둔 상태에서 앞으로 돈 1,000만 원이 오르든 2,000만 원이 오르든 그 이익률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래도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세 수요자가 이제 매매를 전환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이렇게 일단은 2억이 안 되는 수준의 어떤 그 주택 가격이라고 한다면요. 충분히 전세 수요자가 매수로 전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한 2년은 더 지켜보자. 그 2년에서 내 투자 원금을 1,000이든 2,000이든 놔둔 상태에서 한 1,000, 2,000을 더 꾀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보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원입니다. 자, 수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곳이 우만동이라고 했으니까 예, 이 수원은 그래요. 4개 권역으로 크게 나눠지거든요. 4개 구죠. 따지고 본다면. 자,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팔달구, 여기는 이제 팔달구에 위치한 우만동이고요. 예, 자, 그리고 뭐 장안동이라든지 권선구, 장안구, 권선구, 영통구 이 4개 권역인데 팔달구는 원래는 구시가지입니다. 사실은 수원에서. 근데 팔달구 위쪽에 차지하고 있는 곳은 약간 그래도 이 광교 신도시와 연접된 신시가지 주변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파트로 친다면 이 근처에서 다가구라든지 다세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좀 거주하려는 거주 수요자들이 많다라고 보이거든요. 자, 여기도 지금 입주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왜 제가 조금 보유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지금 이쪽에서 차지하는 수원 북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광교 신도시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자, 여기 지금 도청 소재지가 올 거고 또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 시세라고 본다면 거의 뭐 1,800에서 2,000만 원 수준까지 지금 올라 있는 상태고 평당으로 얘기하면은 그리고 내년에 일단 그 지하철이 신분당선이 광교로 이어지거든요. 예, 자,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평당 한
1000에서 1100 정도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전세 비율도 80%까지 가 있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이 위쪽에 광교 테크노밸리 있죠. 예, 예. 자, 이게 굉장히 조금 효과를 발휘할 수 이쪽 그 아파트에 있는 좀 주택 가격의 약간의 상승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테크노밸류. 왜냐하면 지금 아까 초기에 제가 오피스의 판도 변화라고 했을 때 이 광교가 아닌 판교에 많은 그 IT나 벤처 기업들이 입주를 하면서 판교에 대한 주택 가격 또 이제 분당에 대한 주택 가격이 연이어서 가격이 이제 올라선 사례가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 이 광교에 대한 테크노밸리가 속속 입주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광교 신도시에 대한 입지 변화, 즉 꾸준한 주택 가격 상승, 그리고 여기서 번져서 약간 이 근처에 있는 주택 가격 중에서 그래도 좀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주택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한 최소한 5% 내지 10%는 정도는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뭐 꼭 4억 초반까지는 아니래도 일단 4억 정도까지는 그 가격이 올라서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보유 의견을 드렸으니까 그대로 지금 기분 좋게 한번 보유를 해보십시오. 네, 시청자님 두 곳 다 감사합니다. 보유 의견으로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한 번씩 더 전화 주셔서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빠르게 두 번째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무슨 고민으로 저는 연락 주셨어요? 금호 일가에 있는 네네. 자이 아파트 좀 한번 전망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신금호 자이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금호 일가에 위치한 신금호 자이에 대한 전망을 여쭤보셨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자, 지금 금호동으로 가죠. 그 성동구 예. 금호동에 그 신금호 파크자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신금호역 바로 옆에 예, 예. 있는 이제 재개발 구역이잖아요. 예. 자, 재개발 13구역이 이제 곧 그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입주인데 예, 예. 여기 몇 평을 들고 계시죠? 24평이요. 자, 24평이에요. 예, 자, 예. 그러면 이제 내년 여기서 실제 입주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아니요, 입주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은 이쪽 지역을 약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보유할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 언제까지나. 이유는요. 예. 자, 이쪽 지역이요. 사실 예. 이 금호동이라든지 또 옥수동 그리고 행당동이라든지 멀리는 왕십리라든지 그 신당동이라든지 이쪽 지역이 사실 한번 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거주에 임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워낙 도심이라든지 강남하고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지역에서 좀 오래된 아파트에 비해서는 차라리 새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30평대보다는 새 아파트 24평, 25평으로 넘어가는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라는 즉 집을 사고 싶은 매력이 충분히 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대거 유입할 수 있다. 즉 지금도 물론 가격이 어느 정도 높아 있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실거주 수요에 의한다면은 전세 비율 높아진 그리고 그 전세 비율 이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 마인드가 들 만한 매력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전세 비율을 놓고 전세 비율 나머지 금액을 예를 들어 한 뭐 1억이다. 1억이 넘지 않는 한계 내에서 내가 조금 2년 동안 보유를 해도 괜찮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세금적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서 이게 예전부터 갖고 있을 때 어떤 세금이 발생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주택이 입주하고 나서 2년 이후에 팔아야 될 물건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세금하고 또 일단 전략적으로는 2년 정도 입주하고 나서 더 보유를 해도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세금 혜택을 좀 더 일찍 받고 싶고자 한다면 차라리 입주할 때쯤에서 매도를 해도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구체적인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나중에 뭐 상담을 따로 하시거나 뭐 세미나를 오셔서 제가 자세하게 좀 일을 드릴 테니까 세금 부분까지 체크를 해 보시면서 좀 매도를 한번 고려를 해 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보유 쪽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네, 시청자님 예, 잘 예, 고르셨다라는 답변이었고요. 추가적 문의사항 있으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전화 상담 해결해 봤습니다. 022077-6300번으로 방송 후에도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2797-0300번도 문자 이용 가능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알차게 꾸려주셨죠?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수고해 주셨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회를 활용해서 수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돈 되는 매물 정보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 연락 주실 분들 전화번호 고지합니다. 02077-6391번으로 방송 보시다가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저희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 정보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GN하우징 배은용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굉장히 씩씩하게 인사를 해주셨네요. 자, 먼저 배은용 소장님의 매물 정보 키워드부터 좀 듣고 가겠습니다. 네, 저 부동산을 투자할 때 나중에 팔 수 있는지 그 매도의 중점을 한 80% 두고 투자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강남구 대치동 한티역의 3분 거리 초역세권 매물이면서 지금 준공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인근 부동산에서 지금 손님이 있는데 분양할 수 있는 매물이 있는지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매물입니다. 전세가나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에 대로변 또 바로 이면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면에서 아주 뛰어난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입지이기 때문에 오늘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대치동 쪽의 매물 정보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자, 이어서 박일권 대표님의 매물 정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디로 갈 겁니까? 네, 오늘 강남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두 군데 가볼 텐데 먼저 가보실 지역은 서초구로 가볼 텐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서초구 하면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 분양가 4천만 원 이상으로도 분양하고 있지만 완판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탁월한 입지와 거주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향후에 이제 뭐 금리 인상이 최근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럴 때에서 투자의 근본적인 그런 입지를 보시고 투자하셨을 때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으면서 서초구의 초역세권에 있는 매물 신축 투룸 주택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고요. 두 번째 가보실 지역은 강남 중에 강남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바로 강남권을 대표하는 강남구 삼성동으로 가볼 텐데요. 삼성동 하면 최근에 이제 뭐 좋은 소식이 또 나왔죠. 뭐 변전소가 이전이 돼서 예정 이상 없이 2017년도부터 국제 업무 교류지구 복합시설 우리나라 최고층 상업 업무시설들이 들어오게 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많은 지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초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매우 돋보이는 매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서초동과 삼성동 두 곳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서초동 매물 정보부터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네요. 준공연도 바로 다음 달 1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내 2층이고요. 금액 보겠습니다. 2억 8천만 원 매매 금액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추천해 주시는 포인트들 간략히라도 좀 짚고 갈까요?
네, 방송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할 땐 세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는 이 지역이 정말 사람이 모이는지, 그리고 두 번째 돈이 모이는지, 마지막으로 개발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정말 이 서초구 쪽에는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시면 삼성도 한전부지와도 10분대 정도에 도착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장제터널 지금 개통이 내년 상반기부터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남대로변이 넓어지면서 강남대로변의 상업 업무시설들이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역세권에 따른 역세권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만큼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매물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본 매물은 3호선 남부터미널역과 도보 2, 3분 거래 초역세권입니다. 남부터미널역 하면 입지 규제 최소지구로 해서 주거사업 업무 복합시설이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런 개발 계획이 바로 지금 거래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단기간에 집가상승폭을 빨리 가져갈 수 있으시고요. 거기에 따른 역세권 개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많은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할 때는 안정성을 꼭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서초구 서초동 하면 정말 최고의 학군과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자제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살고 싶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본 지역은 역세권이면서도 학군이라든지 상업 업무 교통편이 워낙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한정거장만 타고 내려가시면 양지의 역세권의 강남대로변입니다. 그 얘기는 상업 업무시설 직주 근접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풍부한 임대수요가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고요. 내년서부터 방배동 재건축 이주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으로 학군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큰 폭의 또 집가 상승과 임대가 상승, 임대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 포인트로는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입지를 먼저 보시고요. 또 매매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본 매물 최고의 입지에 정말 거의 최저가의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3박자, 즉 소액 투자와 거의 10% 가까운 안정 높은 임대 수익률, 거기에 집가 상승과 개발 호재까지 갖춘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 주셨습니다. 주변에 뭐가 그렇게 많은지, 교통은 어떻게 편리한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지하철 역세권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3분 거리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쪽으로 한 10분, 15분 정도 걸어 올라가시면 바로 교대역,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양재 역세권. 그래서 강남권과 서초구의 딱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변에 정말 차고 넘치는 임차 수요와 상업 업무시설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부 쪽으로 내려가시면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그런 서초 IC라든지 이런 강남 대로변의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서초구에서도 강남권의 접근성 그리고 또 입지가 가장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도에서 나가고 있지만 정말 강남 8학군의 완벽한 교통시설과 우면산이라든지 교통 환경 적인 측면들, 자연환경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나나 본인이나 아니면 자제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학군과 문화시설, 교통 이 모든 부분이 충족되고 있다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때는 역시나 개발 호재 따져봐야겠죠. 여기에 관련한 부지 개발 소식이 많죠. 네, 맞습니다. 집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변에 큰 호재들이 받쳐줘야 되는데요. 위쪽으로 바로 올라가시면 정보사 터널이 뚫리고요. 내년 상반기 착공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정보사 터널과 강남대로변이 바로 연결이 되면서 상업지가 또 지구단위 계획에서 확장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상업 업무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 장제터널 주변 지역에는 문화 복합 클러스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런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주변 지역의 우면동 R&D 센터라든지 각 서초 역세권이나 남부터미널 역세권의 큰 호재들, 입지규제 최소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집가가 꾸준하게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지만 이런 호재까지 정말 실현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큰 폭의 시세 차익도 가져갈 수 있는 커다란 강남권, 서초권의 개발 호재 수혜를 바로 받는 그런 개발 호재를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달 준공 예정입니다. 건물 특징 어떤 것들이 있는지 눈에 띄는 점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한참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심히 공사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외장은 다 끝났고 수입
브랜드로 한 외장과 내부 마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빠르면 올 하반기 정도면 입주 가능한 신축 투룸 주택이고요.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속해진 거의 모든 매물은 더블 역세권의 코너에 있는 매물을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는데요. 본 매물 또한 코너에 위치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세대한테 주차장 공간 가능하시고요.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삼면이 다 안 막혀 있고 넓은 거실과 방 2개 그리고 또한 3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최근에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세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뭐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지 보안 시설들 이런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제공되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층 내 위치했고 방 2개, 거실,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 등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언급을 주셨습니다. 그럼 가격 메리트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실제 투자 금액이 3천만 원이라는 건데 어떻게 네. 그렇게 되죠? 네, 뭐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나 현장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강남권의 투룸 주택 거의 3억대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3천만 원 이상 저렴한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가 돋보이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세로 활용했을 때는 약 2억 5천만 원, 4천에서 5천. 그러면 3, 4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로 서초동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 또한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 월세는 11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또한 거의 2자릿수 가까운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 3, 4천만 원대 소액 투자 2자릿수 가까운 안정적 높은 임대 수익률. 그리고 또한 워낙 주변 시세보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매입과 동시에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고 표현할 정도가 있겠고요. 앞으로도 개발 호재에 따른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매력적인 매물 정보에 투자할 때 그래도 이건 조심하지 않은 유의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지역 한 매물에 고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투자 목적 그리고 투자 금액에 맞춰서 강남권이라도 다 같은 강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지역적으로 그럼 많은 매물들을 다 비교해 보시고 합리적인 투자를 하실 때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 매물 정보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옵니다. 네, 두 번째 매물 정보가 되겠습니다. 배은용 소장님 어떤 정보 가져왔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분당선 한티역에서 도보 3분 거리입니다. 준공연도 역시 다음 달 12월 예정돼 있네요. 6층 건물 내 6층입니다. 자, 매매 금액은 2억 8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추천 포인트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점이 가장 강점입니까? 네, 개발 호재나 투자 가치보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주변 부동산에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 내용은 부동산이 보기에도 정말 투자 가치나 이런 거에도 손색이 없고 또한 실제 사시는 분들도 살기에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보통 다세대 주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매도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본 매물은 부동산 어디에 내놔도 팔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매물이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인 3천만 원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첫 번째 추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개포주공의 이주가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도 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양재천을 바로 건너면 개포주공이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치동의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오르고 토지 가격도 막 오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개포주공의 이주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요. 네. 삼성동의 개발 호재 역시도 본 매물이 있는 대치 사동은 테헤란로를
앞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입지 자체가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치동 학원가가 먼저 떠오르실 텐데 바로 이 매물 앞에 있는 도로에는 전부 대치동 학원가가 즐비해 있습니다. 바로 이면 도로에 있기 때문에 뭐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입시를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방을 되게 많이 찾고 있는 시즌이 이제 곧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입지 자체가 호재다 하셨는데 입지적 매력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어떤 이슈죠? 네, 그 강남구에 있는 한티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한티역은 분당선이기 때문에 또 분당 판교로도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분은 또 한 정거장 올라가면 선릉이고 두 정거장이면 삼성역입니다. 그래서 10분 내에 삼성동까지도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에 출퇴근하는 사람 또한 분당 판교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살 수 있다라는 입지다라는 것과 또 입지적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롯데백화점이 바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백화점을 내 앞에 슈퍼처럼 이용할 수 있는 또 든든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치동의 기본적인 수요가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앵커님 네. 벚꽃 엔딩이라 네. 여수 밤바다를 누가 부른지 알고 계신가요? 아, 와, 버스커. 네, 맞아요. 네. 네, 그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 바로 앞에 그 버스커의 그 장 가수가 직접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무실과 부모님과 또 아리따운 아내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쪽 지역을 자주 가서 그 가수와 너무 자주 봐서 눈인사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왜 여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바로 입지적인 장점 그리고 투자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지에 대해서 굉장히 재치 있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일단 강력하게 기억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개발 호재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앞으로 미래 청사진 어떻게 그려볼까요? 네, 그 삼성동에 두 정거장이면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테헤란로 바로 이면과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역시도 그 테헤란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라는 걸 보면 향후에도 삼성동이 개발했을 때도 이곳 지역에 많이 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상이 됩니다. 예전에 강남 그 롯데 타워가 개발됐을 때 직접적인 수혜를 받은 곳이 바로 송파라든지 그런 쪽도 있지만 작년을 보면 암사나 천호 지역의 매매가라든지 전월세 비율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비슷하게 삼성동이 개발되면 삼성동의 투자도 좋은 방법이지만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지금은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곳이 바로 대치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2월에 준공이 완료됩니다. 딱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건물 특징과 가격까지 쭉 한번 얘기해 주시죠. 골조가 지금 다 마무리가 돼서 네. 그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외부에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 사진을 안 보여드리고요. 지금 내부 마감이 곧 시작됐습니다. 6층 중에 6층으로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있고요. 방, 거실, 남향으로 돼 있는 그런 형이고요. 네. 주변에 보면 전부 다 4층 내지 5층 건물밖에 없기 때문에 6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개방성이 아주 동서남북으로 뛰어나다라는 거가 건물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매매가는 2억 8천입니다. 지금 전세가 2억 5천 정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3천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월세 역시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보증금 5천에 100만 원 정도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셔도 투자 수익이 10% 이상 나오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 매물에 투자하시는 분들 유의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입지를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고요. 네. 주변 부동산에서도 물건이 있냐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직접 와보셔서 주변 부동산들도 한번 방문해서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지 그렇게 판단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매물 정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고 다음 정보 이어갈게요.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매물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으로 가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분당선 지나가는 선정릉역에서 도보 4분 거리고요. 다음 달 준공 예정입니다. 5층 건물의 2층에 위치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1천만 원으로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역들이 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 추천 포인트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삼성동 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향후 현재 가치도 최고의 입지와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지만은요. 앞으로 3, 4년, 4, 5년 후에 우리나라 강남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우뚝 서는 지역입니다. 최고층 랜드마크 타운이 형성이 되고요. 거기에 정말 수많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방문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큰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미래 가치가 주목받는 지역이고요.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 지역의 본 매물 입지상 말씀드리면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지하철 9호선과 분당선이 다니는 선정릉 역세권 또 뭐 3, 4분, 4,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대로변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7호선 강남구청 역세권입니다. 최근에 이쪽 선정릉역과 강남구청 역세권의 임대가가 강남권 중에서 가장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완벽한 교통 환경뿐만 아니고 경기고등학교로 대표되는 8학군 주변에 또 뭐 봉은사라든지 자연 환경까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업, 주거, 업무 시설들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차고 넘치는 임차 수요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본 지역은 강남구청 역세권과 선정릉 역세권의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강남구청에서 이 강남구청 역세권과 선정릉 역세권을 역세권 개발을 추진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 지역 1순위 지역으로 이미 선정이 된 지역이고요. 향후 이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 계획에 맞춰서 강남권 역세권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본 지역이 이런 후광효과뿐만 아니고 자체적인 역세권 개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정말 미래 가치가 있는 충분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 지역 가보면 뭐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도 엄청 많이 다니잖아요. 그만큼 교통의 요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뭐 설문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아파트나 주거 지역을 선정할 때 가장 큰 지역은 직주 근접소, 교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데요. 본 매물 트리플 역세권의 완벽한 교통망이고요. 이 세 역세권을 도보 5분 내 다 이용할 수 있는 탁월한 입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지도에서 사진이 나오고 있지만 주변에 뭐 경기고등학교는 초, 중, 고등학교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요. 이런 자연환경, 상업 업무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코엑스몰까지도 뭐 15분 정도 20분 내에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향후 이런 인프라 시설들 잘 갖춰져 있고요. 주변에 수많은 오피스 타운이 지금도 개발이 돼 있지만 항상 갈 때마다 신축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차고 넘치는 임차 수요가 계속적으로 모여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을 정말 하실 필요가 없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개발 호재 부분 좀 들여다볼게요. 어떤 소식들 전해집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제1롯데월드 102층을 가보았는데요. 네. 정말 랜드마크 타운 완성되면 주변 지역이 정말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 건물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초고층 100층이 넘는 건물과 상업 업무시설들, 공연장까지 같이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제업무 교류지구의 그런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큰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하철 2호선이나 9호선을 이용하시면 강남권에 추진하는 많은 개발 계획들, 롯데칠성 부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역삼동의 또 2호선 라인의 르네상스 호텔 부지의 그런 상업 업무 랜드마크 타운의 개발, 이런 개발 호재들이 다 주변 지역에 바로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특히 9호선을 이용하시면 앞으로 3단계, 4단계 구간이 계속 개통되기 때문에 9호선 연장선 개통의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고 자체적인 개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가치뿐만 아니고 미래 가치가 더욱더 주목받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달 준공 예정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어지고 있는지 특징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본 매물 또한 한참 공사 중이고요. 외장도 네. 거의 마감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2월 말 정도면 입주가 가능한 신축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평 자체는 약 10평이 안 되는 불량 원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계약자가 원하실 때는 좀 거실을 좀 줄이면서 투룸형 만들 수 있는 가변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룸으로도 바꿀 수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매물 또한 또 이면도로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가 굉장히 편리하시고요. 기본적인 엘리베이터 시설과 완벽한 보안 시설 잘 갖춰져 있고 브랜드로 다 내부를 마감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근무하시는 이런 직장인분들이나 젊은 싱글 여성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 내부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사진을 보니까 호감도가 확 올라가는데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입지 보시고요. 가격을 보셔야 되는데요. 삼성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 자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구빌라라고 하죠. 옛날 빌라도 3억 5천대 거의 4억대를 호가하고 있는데요. 본 매물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이고요. 전세로 놓으셨을 때는 약 2억에서 2억 1천만 원. 그러면 3, 4천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으로 강남구 그중에서도 삼성동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기회를 꼭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90에서 10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앞서 소개해드린 서초구 매물과 같이 임대 조건부 잔금입니다. 임대를 저희가 맞춰둔 후에 잔금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임대 조건부 잔금이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 탁월한 입지와 두 번째, 건물의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이렇게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향후 개발 계획에 따른 시세 차익, 실투자금 대비해서 300~400% 이상의 시세 차익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의 매물 정보 소개해 주셨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자,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GN하우징 배은용 소장 그리고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익원 대표가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각 어김없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